이슈부터 볼까요? 그렇죠. 코스피 5천 오늘 일단 가야죠. 반도체 차 방산 순환매로 달성한 대기록이다. 네. 5천선 위쪽에서 끝났으면은 뭐 더 좋았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모양이 좋죠. 우리가 네.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좀 약간 밀당이 좀 있어야지 뭐 더 재미가 있죠. 근데 그러면 어제 재밌었던 부분은 5천을 간다 아니면 뭐 5천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보다 5천을 어떻게 가냐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이 더 조명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5천을 5천 간다고. 보낸다고 했더니 그 5천을 어떻게 가냐고 못 간다고 얘기했던 그죠? 네. 타당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이 훨씬 더 많은 조명을 좀 받았습니다. 뉴스에서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네. 비웃음의 대상이 된 네. 거죠. 네. 오늘 분위기 보니까 뭐 5천 넘어서 출발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오늘 뉴욕장도 좋았고. 네, 네. 금요일이니까 5천선 위쪽에서 끝내주는 걸 한번 기대를 해보고. 좋죠. 네, 네. 근데 이게 참 5천에 대해서 이게 약간 좀 빈부익부적인 듯한 느낌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는 많이 극명히 갈려서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박 의원님은 5천 돌파. 네. 한 2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하셨으니까 나름 소회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짧게 한 말씀 들어보면. 전 갈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할 거예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5천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장 자체가 어제 사실은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네. 대통령 5천 넘으니까 이제 이 양반들 고생했다고 불러서 뭐 밥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 양반들이 6천을 넘어 7천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5천인 상황에서 다른 것들을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 숫자로 이렇게 사실 뭐 모든 게 표현되진 않지만 숫자로 봤을 때는 비싸지는 않다라는 게 그렇죠. 뭐 네.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지금 그 누구도 5천이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뭐 기업들 내용 봤을 때 이게 지금 너무 거품 아니냐 네, 이런 건 단 한 번도 나올 수도 없고 맞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결국은 이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갈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할 줄은 몰랐다. 이제 이거잖아요. 네. 아마 이거 대부분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앞서 잠깐 말씀하신 빈익빈 부익부의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코스닥이죠. 네. 어제 사실 코스닥은 2%나 올랐어요. 네. 좀 약간 반대로가 아니라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래소라는 울타리와 코스닥이라는 울타리를 벗겨서 그냥 하나의 울타리로 쌓았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안에 있는 그러면 만약에 뭐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엄청난 뭐 실적의 퀀텀 점프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극저평가인 종목군들이나 이런 뭐 현대차처럼 어떤 기업의 뭐 혁신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 사실 코스닥 안에서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많이 아니 움직여요. 어제도 뭐 네. 예를 들어서 바이오도 그렇고요. 그 전체적으로 부진했던 섹터들도 그렇고요. 오를 종목들은 네. 또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지수만 보면서 코스닥 네. 시장은 왜 안 움직이냐 이걸 생각을 할 필요성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 전체 기업 중에 23%가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라는 거는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100개 중에 23개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더 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왜 올해 지난번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올해 뭐 그 한국거래에서도 그런 얘기 네. 있었고 지금 그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조건에 좀 부합하는 종목들이 뭐 한 230, 뭐 200 몇 개가 된다면서요. 그 뭐 2029년까지 없앤다고 그러는데 올해 그 작업들이 얼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뭐 안에 상장 폐지가 되냐 마냐 이게 딱 결정되는 것보다도 얘네들은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다라는 식의 인식이 대표님 그 종목들은 주가가 뭐 빤하죠. 어떻게 될지. 네. 그러니까 결국 계속 걸러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채로 걸러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쨌든 이 상장을 유지할 만한 능력을 갖춘 회사들만 남겨놔야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회사들이 자꾸 있으면 물량만 차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EPS만 떨어뜨리는 거고. 올해 이제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 기대가 좀 됩니다. 휴머노이드 K 배터리 이전성기 가져올까? 이게 어제 2차 전지주를 네. 급등시켰던 가장 큰 이유긴 하죠. 네, 이 뉘앙스에서 이제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 LFP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다. 3원 계로 가야 된다. 이런 뉘앙스의 이제 논조가 가장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산 배터리보다 국산 배터리가 이 로봇에는 더 맞다라는 네. 얘기인데 오늘도 그 동시효과 지금 예, 아까 보니까 넥스트에서 그렇대요. 이제 삼성 SDI가 어제 제일 많이 올랐죠. 삼성 SDI가 이제 현대 기아랑 이 휴머노이드 배터리를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 SDI이기 때문에 어제도 좀 가장 많이 올랐고 오늘도 시초가 센데 LG 엔솔은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에 이미 납품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 전자가 인수한 그 식당에서 그 서빙하는 베어 로보틱스 얘기하는 베어 거? 로보틱스 네. 거기도 이제 LG 엔솔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 NCM 아니에요? 그 배터리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작기 때문에 그리고 네.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돼서 우리가 보통 중형차 기준으로 80kWh가 들어갔는데 5kWh 정도 들어가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 지금은 그렇죠. 네, 그 교체 수요가 일단은 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에 대한 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숫자는 빨라야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멘텀이 가장 크죠. 네. 네. 우리가 잘 아는 NCM이고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한 삼성 SDI가 2017년 그러니까 내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한다는 얘기 우리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야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어쨌든 로봇도 사실은 뭐 상용화 요거는 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네. 네. 어쨌든 우리 배터리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지 않을까. 지금 뭐 오늘도 이제 아침에 뉴스 브리핑 할 때 이데일리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2차 전지 얘기인데 이제 리튬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기사의 논조는 결국은 EV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할 때는 EV가 살아나는 거를 마냥 기다렸던 게 지난 2년간의 흐름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ESS하고 로봇하고 요게 먼저 좀 끌고 가고 이제 EV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배터리는 이거는 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아주 어제 이슈였습니다. 어제 현대차 주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아니었나 생각도 들고요. 이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지금 테슬라가 아틀라스로 그 공장에서 무티머스로 네. 만들고 있진 않죠. 현대차도 만들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머스크 CEO가 가벼운 일을 한다는 정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2년 전서부터 BMW는 피규어 로봇으로 생산 공장에 투입을 했죠. 2년 전이에요? 24년도입니다. 24년도. 근데 거기는 벌써 됐구나. 지금은 이제 뭐 정밀한 작업보다도 철판을 이제 날라서 이제 적재를 하는 일을 그 피규어가 하고 있는데 피규어 로봇이 하고 있는데 9만 장을 날르고 이제 고장이 나서 퇴역을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 관절에 무리가 가서 9만 장을 나르고 그 9만 장의 BMW 대수로 3만 대에 해당하는 물량을 피규어 로봇이 이제 뭐 보탬이 됐다라고 해서 연간 100만 달러 정도 절약을 했다. 4억 정도 좀 더 되니까 크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소중한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전략상 좀 약간 다른 거는 테슬라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 현대차는 만드는 데를 우리가 사자. 이제 BMW는 그냥 빌려 쓰자. 요 전략인데. 그렇죠. 일단 가장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 테슬라가 이제 BMW가 로봇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에 투입한 거를 많이 좀 참고를 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생각보다는 너무 언론이나 이런데 뭐 이렇게 노출이 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2년도 훨씬 더 24년도 초반부터 저도
네. 처음 듣는 건 아닐 텐데 사실 네. 모르고 있었어요. 까먹고 네. 있었어요. 이 미국의 이제 로봇 기업 피규어 로봇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랑 가장 좀 약간 이 움직임이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 영상 보는 유튜브 같은 데서 한 BMW 로봇 딱 치면은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현대 자동차도 그걸 많이 좀 벤치마킹을 할 것 같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다라는 게 가장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네, 요 부분은 이게 이게 어떻게 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노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존 문제죠. 네. 우리가 예상을 했던 바고, 그러니까 노조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뭐 2, 3년 안에 당장 대한민국의 현대차 공장에 있는 이 생산직 근로자들이 다 잘리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닐 거고 네. 줄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가 아틀라스가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메타 플랜트에서 검증이 되고 그게 안정적으로 잘 된다라는 평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그 시기가 되게 그러니까 그 시기가 빨리 올 건지 더 늦어질 건지는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이 검증 작업이 아마 해가 됐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현대차는 정말 지금 현대차 주가를 이렇게 50만 원 이상으로 확 끌어올렸던 그 모멘텀이 현실화가 되는 거겠죠. 네. 노조는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사가 이렇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대세특필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현대차 노조가 귀족 노조로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으로 사실 비난을 많이 받아왔죠. 노조가 원래는 그 근로자들의 어떤 생존권 보장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생존권 보장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익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아마 계속해서 이 문제는 노조는 붙들고 늘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이 이런 걸 예측을 전혀 못하고 이렇게 이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뭔가 사측의 대응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멈출 수가 없는 길입니다. 이건. 자, 월마트가 주목한 K뷰티 고위급 구매단 12명 대거 방한. 어제 화장품주 아주 좋았어요. 월마트도 이 온라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담당자랑 오프라인 구매 담당자들이 이제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과 이제 어느 정도 미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했다라고 해서 한번 이거는 이제 많이 노출된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찾아서 보지 않는 이상은 이제 아마 별로 이제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코트라에서 주최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뭐 화장품 쪽에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글쎄요, 어제 반등이 어제 꽤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시작이 될지 하여간 오늘 내일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은 새 역사를 썼으니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뭐 최고치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합니다는 그냥 뭐 5천 위를 한번 찍었다라는 게 일단은 살짝 그 표현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맛만 맞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네요.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에서 이제 주주하는 정책, 그다음에 AI 열풍으로 인한 반도체 실적 개선, 피지컬 AI 자동차 관련주 실적 개선 기대감, 부동산 대출 기지로 시중 자금, 은행에서 증권 쪽으로 머니 무브, 요런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5천선을 돌파를 어제 좀 했는데요. 물론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존재를 하긴 뭐 그건 언제 다 있는 거죠 시장은. 근데 저는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내가 느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더 사야 된다고 느끼느냐 아니면 불안하다고 느끼느냐. 그게 이제 실질적인 수익의 최종 어떤 크기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무서워할 필요성이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증시 대의 자금이 95조 5천억으로 뭐 최고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주식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성이 아직은 좀 풍부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승하는 데서 걸린 시간들 이제 1000에서 2000 갈 때 18년 3개월, 2000에서 3000 갈 때 13년 5개월, 3000에서 4000 갈 때 4년 9개월, 4000에서 5000 갈 때
예, 물론 뭐 1000에서 2000 갈 때는 100%가 올라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2000에서 3000 갈 때는 50%가 올라야 되는 거고 4000에서 8000 갈 때는 뭐 한 25% 오르면 되긴 하는 거죠. 3개월로 정말 너무 빨리 오르긴 했네요. 네. 예. 작년부터 한번 올해까지 이 월별로 한번 이렇게 장이 올라갈 때 어떤 네. 종목들이 좋았는지 한번 보죠. 이게 전부 다를 이제 정리를 할 수는 없어서 좀 약간 상징적인 종목군들로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1월서부터 4월까지는 초까지는 장이 그렇게 좋지는 맞아요. 않았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달에 해당 달에 이 주식들이 좀 상징적으로 올랐다 하는 종목군들을 좀 약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1월 달에는 이제 로봇 반도체 전력기기, 이제 하이진 R&M, 그 다음에 뭐 LS 두산에너빌 이런 종목군들, 이제 이수페타. 2월 달은 이제 방산 쪽에서 하나에어로가 상당히 좀 상징적으로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APR이 2월 달서부터 이제 서서히 시동을 좀 걸기 시작을 했죠. 삼양식품도 좀 올랐고요. 3월 달에 이제 로템이랑 APR 계속적으로 올랐고 4월 달에 이제 작년 역사적인 저점이니까 4월 9일이 이때 ABL 바이오가 이제 거의 뭐 100% 가까이 오른 98%, 현대중공업이 이제 44%, 뭐 MRO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그다음에 정부 바뀌면서 이제 지주금융들이 이제 5월 달서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었죠. 뭐 은행들도 웬만한 건 다 올랐습니다. 이제 두산도 지주로도 올랐고 반도체로도 올랐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정리를 한번 좀 해봤는데 여기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전 12월 달에 이제 삼성 바이오 이제 분할 상장하면서 에피스가 엄청나게 급등한 거,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약간 이채롭다 생각이 좀 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10월 달에 이제 에코프로 2차 전지들 이런 그때 예, 작년 말에 한번 2차전들이 진짜 오랜만에 반등했었죠. 네,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1월은 반도체, 자동차로 뭐 딱 이렇게 1월 달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뭐 이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자, 이렇게 이게 2026년, 2017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딱 비익인데, 그죠? 이걸 알고 24년 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의 관심 좀 가보겠습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 네. 요 종목도 참 네, 안정적으로 네. 우상향하는 종목이죠. 작년 초에 이 종목 저희 이데일리에서 이제 그때 제가 아마 그거 뭡니까 무슨 체결강도 체결강도 코너에서 얘기할 때. 대한민국 최초로 이 종목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데 한 5,000원대 말씀드려서 한 15,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어요. 뭐 하는 기업인지 이제 GE는 제네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이제 보험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루는 어떤 뭐 금융 회사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그 수익원은 이 보험 모집하는 분들이 보험을 들어오면 이제 그 보험을 대기업에다가 이제 넘겨주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고 네, 수수료를 네. 이제 보험 모집한 분들한테 설계사분들한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이제 주된 일인데 일종의 그 플랫폼 기업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인카가 내 인생의 카운슬러의 약주입니다. 네. 그래서 30여 개 보험사 상품을 다 비교 분석해서 일단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주 200만 주 이상 그 소각을 했죠. 그래서 변경 상장을 좀 했고, 이제 코스닥 150 지수 편입이 또 됐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사실은. 업계 최초 설계사 2만 명 설계사 분들이 이 인카 금융 서비스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가 좀 나름대로 그렇죠. 뭐 대우도 좋고 좋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다음에 작년에 역대 최고 실적 기록을 해서 누적 매출 이제 1조 클럽을 좀 가입을 했습니다. 예. 이런 잘 모르는 회사가 코스닥 150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코스닥에서 150등 안에 드는 좋은 종목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는 이제 쌍바닥을 이제 이렇게 그려서 이제 어제 좀 약간 퍼포먼스 있게 좀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선을 딱 그으면 여기다가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지지선이 여기서 이제 그러게요. 그어지고 대략 그래도 전 저점보다는
이번 저점이 좀 높아요. 네. 수급은 이제 외국인들은 좀 약간 아쉬운 수급이긴 합니다만은 기관 수급은 파란색은 계속적으로 매수, 그다음에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오르기 전에 바닥권에서부터 거래량이 좀 약간 늘어나는 흐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카금융 서비스. 특별히 리스크가 없는 그렇죠. 기업입니다. 네, 정말 특별한 리스크가 없고 뭐 시황이나 이런 거는 별로 관계없이 그냥 실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좀 최근 들어 좀 급하게 파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게 어느 정도만 진정돼도 수급도 굉장히 좀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